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끄덕였던 문장,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를 이야기합니다. 짧지만 깊은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지치고 실망하는지, 어디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차분히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은 느린 호흡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고, 반복되는 친절은 선물에서 기대, 그리고 권리로 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통찰을 삶의 장면 속에 가져와 실제 사례와 함께 마음의 경계를 어떻게 세울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무엇이든 내어줍니다. 시간과 돈과 건강까지도. 처음엔 자식도 고마움이 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랑은 당연해집니다. 조금만 덜 해줘도 서운함이 생기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대표적 장면입니다. 익숙함이 감사의 자리를 밀어내는 순간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밥을 사고 늘 챙겨주던 사람이 있죠. 처음엔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내가 원래 하던 거잖아로 바뀝니다. 어느 날 챙기지 않으면 어색해지고 심하면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마음의 온기는 남지만 균형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때가 신호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야근하고 보고서를 정리해주고 빈틈을 메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초반엔 칭찬과 감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부탁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해라는 말 뒤에는 이미 굳어진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곧 당연이라는 규칙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이라 봤습니다. 한 번 받은 친절은 특별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습니다. 그 기대가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처럼 착각합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겪지만 깨닫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는 경계입니다. 친절은 소중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나도 지치고 상대도 버릇이 생깁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려면 선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친절은 선물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선물은 자유로울 때 빛납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선함을 오래 지키는 포장이고 안전장치입니다. 동양의 지혜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공자는 은혜에 예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맹자는 지나친 믿음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집착 없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마음씨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오래가기 위해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과 경계의 조화가 관계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실천의 첫걸음은 작은 거절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짧고 분명한 문장은 관계를 단절시키기보다 서로의 기대를 현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존중하는 또 다른 방식의 배려입니다. 정중하되 단호한 어조가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가정에서는 역할을 재정의해 보세요. 부모도 돌봄을 받습니다. 배우자도 쉬어야 합니다. 일정과 책임을 나누고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미리 합의하세요. 합의된 경계는 서운함을 줄이고 고마움을 다시 되살립니다. 서로의 수고를 언어로 확인하는 시간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는 규칙을 만들어둡니다. 대신 일을 맡을 때는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적고 반복되는 지원에는 순번을 제한합니다. 회의에서 도움 기준을 팀 규칙으로 만들면 개인의 호의가 제도 속에서 공정함으로 바뀝니다. 규칙은 사람을 살립니다. 명확함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균형의 대화를 시도하세요. 이번엔 내가, 다음엔 내가. 주고받음의 리듬을 되돌려 놓는 말입니다. 늘 챙기는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면 정말 남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섭섭함이 쌓이기 전에 작은 약속을 함께 만들고 잊지 않도록 일정에 기록해 두세요.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나요? 그럼 차갑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경계는 분명하게. 웃으며 거절하고 친절하되 휘둘리지 않기. 이 균형이 오래가는 선함의 형태입니다. 인간관계의 품격과 편안함은 바로 그 균형에서 탄생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피곤할 때 쉬고 마음이 시그널을 보낼 때 멈춥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가 비어있으면 줄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채우는 일이 곧 타인에게 베푸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휴식과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다음 친절을 위한 충전입니다. 때로는 질문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하는 호의는 선물인가, 의무인가? 이 관계엔 상호성이 있는가? 오늘의 거절이 내일의 존중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질문은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마음을 안전지대로 이끌고 충동 대신 숙고를, 습관 대신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 봅시다. 받은 호의에 당연 대신 고맙다를 올려놓는 습관. 작은 도움에도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 감사하세요. 고마움은 권리화를 늦추고 관계의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는 기록하세요. 언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이 반복되었는지 적어보면 경계가 필요한 지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준비하게 합니다. 대화는 사실에서 시작할 때 가장 잘 됩니다. 기록은 나를 지키는 작은 방패이자 서로를 위한 안전 매트입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선을 긋고 역할을 나누고 감사의 말을 되살리면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친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선함은 경계를 통해 안전해지고 사랑은 책임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친절은 선물, 경계는 포장입니다. 포장이 있어야 선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타인을 향한 선함도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친절을 사용해 주세요. 그 친절이 내일도 가능하도록 오늘 경계를 정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적용해 볼 작은 루틴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받은 도움을 메모하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둘째, 오늘 내가 베푼 호의를 적고 다음에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한 줄 계획을 세웁니다. 작지만 꾸준한 루틴이 관계를 바꿉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거절하지 못했다면 연습 문장을 준비하세요. 이번엔 일정이 겹쳐 어렵습니다. 제 역할을 먼저 마무리한 뒤 도울게요.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주에 가능해요. 미리 준비된 문장은 마음의 떨림을 줄이고 존중을 잃지 않게 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서운할 때는 사람을 단정하지 말고 패턴을 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기대와 요구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봐야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계를 말할 때는 이유보다 원칙을 말하세요. 바쁘다는 사정은 논쟁이 되지만 원칙은 존중을 부릅니다. 저는 야근은 주 1회만 합니다. 개인 시간은 일요일엔 지킵니다. 원칙은 설명을 줄이고 관계를 가볍게 합니다. 가벼움은 오래가게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는 종료를 명시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만 도울게요. 이번 달까지만 제가 맡겠습니다.
종료 시점을 말하면 호의는 선물로 남고 끝나야 할 때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끝을 정하는 용기가 시작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거울 땐 속도를 늦추세요. 대답을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확인해보고 답 드릴게요. 라는 한마디가 충동을 진정시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숙고입니다. 잠깐의 멈춤이 내일의 후회를 줄입니다. 느림은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의 기대를 거절했을 때 죄책감이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무례하지 않았다. 정중했고 분명했다.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먼저다. 죄책감은 낡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정확하게 정리해줘서 큰 도움이 됐어요. 구체성은 진심을 전달합니다. 진심이 오갈 때 관계는 권리로 굳지 않습니다. 고마움과 구체성은 권리화를 늦추는 두 개의 열쇠입니다. 가끔은 관계의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러선다는 건 포기와 다릅니다.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선명해집니다.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명료함이 찾아오면 말은 부드러워지고 경계는 단단해집니다. 자녀에게는 감사 교육을 가르치세요.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작은 도움에도 예의를 표현하는 습관을 키워줍니다. 고마움은 마음의 근력이라고 알려주세요. 근력이 길러지면 권리라는 착각이 줄어듭니다. 가정의 언어가 아이의 세계를 만듭니다. 팀에선 감사의 시간을 도입하세요. 회의 끝 2분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말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의식입니다. 감사가 흐르는 팀은 호의가 제도와 문화로 바뀝니다. 문화가 생기면 개인의 부담은 줄고 공정함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느낄 땐 나의 최선과 타인의 기대를 분리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타인의 모든 기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둘을 분리하면 죄책감은 줄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힘이 생깁니다. 집중은 평온을 데려옵니다. 우리의 말투도 바꿔봅시다. 해야 한다 대신 하기로 했다. 미안 대신 고마워를 더 자주 씁니다.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작은 언어 습관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는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나를 믿으면 불필요한 친절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인정은 구걸이 아니라 교류입니다. 교류가 일어날 공간을 남겨두려면 나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김이 곧 품위입니다. 오늘의 배움을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가려면 한 가지 약속만 정하세요. 이번 주는 퇴근 후 부탁을 받지 않는다. 감사 메시지를 하루 하나 보낸다. 작지만 지켜지는 약속이 자신감을 키웁니다. 자신감은 경계를 무겁지 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선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경계는 선함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함이 상처로 변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몇 문장을 마음에 넣어두세요. 친절은 선물, 경계는 포장. 거절은 불친절이 아니라 존중. 이 말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의 등불이 되었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걸어가요. 우리네 인생, 지혜의 목소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여정을 밝히는 작은 등불입니다.